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 개요와 생애 그리고 정치적 입장 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총 1편과 2편에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개요 그리고 생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 등을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 2편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있게 생겼습니다. 미남입니다. 미남. 백인의 미남 할아버지고요. 출생은 1942년 11월 21생으로 77세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재임 기간은 47대 부통령을 09년부터 17년까지 약 9년 정도 하셨고 46대 대통령으로 이제 4년간의 임기를 거치게 됩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 뭐 후에 또 재선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때쯤 되면 뭐 나이가 80이 넘으시겠네요. 예. 여러 가지 뭐 부침이 있긴 한데 어쨌든 투표 결과로는 지금까지 대선 결과로는 46대 대통령을 역임할 것으로 강력하게 점쳐집니다. 개요 보시겠습니다. Build Back Better 이번 대선 표라고 합니다. 슬로건 46대 대통령 당선인이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고요. 레이건의 기록을 트럼프가 깼고 트럼프의 기록을 다시 바이든이 깨게 됩니다. 성장기를 보시겠습니다. 소년기에는 말더듬증이 좀 있었고요. 이렇게 주요한 어떤 맥락만 보실 거예요. 말더듬증이 있었고 여동생이 이때 많이 도와줬을 때요. 뭐 이렇게 시도 많이 읽어봐라. 오빠 이것도 좀 읽어봐. 내 앞에서 읽어봐. 막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미식축구 거의 선수로 뛰었다고 하고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청년기에는 역사학과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성적은 많이 안 좋았다고 해요. 688명 중에 506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내신 성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 활동으로는 1969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국선 변호사를 위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자들의 편에 서고 싶다고 하면서 국선 변호사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델라웨이에서 최대 로펌에 취업을 했는데 이때는 두터운 교수들의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성적은 안 좋았는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신임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로펌을 퇴사하고 나서 월밍턴 빈곤 지역의 국선 변호사로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선 변호사로는 생계 유지가 좀 곤란했겠죠. 그래서 지역 로펌으로 재취업을 하고요. 델라웨이 뉴캐슬 카운티에서 출마를 해요. 민주당에서 이제 무슨 어떤 간담회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를 참여를 했다가 약간 스카우트 형식으로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도에 뉴캐슬 카운티 의원으로 지내게 되고 72년도에 민주당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이때 이제 보그스라는 사람이 상대 의원이었는데 거의 패전 처리 투수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질 거 그냥 제일 젊은 너가 나가 이렇게 해서 막내라서 이렇게 나갔는데 3,000표 차이로 보그스 상대로 승리를 하는 이변을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5번째로 어린 상원 의원이었다고 해요. 그 상원 의원 시절 위기인데 상원 의원 달자마자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이 사망을 하고요. 이때가 12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장녀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두 아들이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취임 선서를 그래서 그 상원 의원 취임 선서를 아들의 병실에서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상원 의원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좋은 아버지는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원 의원직을 포기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원 취임 선서를 할 때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아까 그 말더듬증 있을 때 도움을 줬던 그 여동생이
자신의 교사직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오빠 그냥 상원 의원직 해. 내가 두 아들 돌볼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또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7년에 재혼을 하고 상원 의원 생활 중에 질 제이콥스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년 후에 1988년에 뇌동맥류 파열이 있었고 이때 생사를 좀 오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2008년까지 약 36년 동안 델라웨어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다고 합니다. 주로 외교 분야에서 활동을 했고요. 굵직한 걸 보면은 코소보 문제 시 코소보 사태가 있었을 때 미군의 적극 개입을 주장을 했고 걸프전은 반대를 했고요. 걸프전 일으키는 걸 반대를 했고 이라크 침공에는 찬성을 했다고 해요. 부시 때죠. 그리고 다만 이제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은 반대한다 라고 의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부통령 시절을 보겠습니다. 2009년 오바마 정부 중도 성향 백인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바마가 너가 부통령을 해야 된다, 해주라 이렇게 해서 후보로 지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라 페일린이라는 상대 부통령 후보와 토론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실언으로 유명해서 거의 토론회가 뭐 만신창이었나 봐요. 특유의 그래서 사라 페일린은 완전히 완전 자충수를 둬버렸고 바이든은 특유의 능글맞은 재간으로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중도적 협상가 이미지가 강한데 그걸 보면은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통과를 위해서 공화당 의원 3명을 포섭에 성공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2009년이었나 봐요. 2012년에 오바마가 다시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고 이때는 폴 라이언과의 토론회를 하는데 예상과 달리 의외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서 또 재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좀 실언으로 이렇게 유명한 의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요새 막 우리 이미지에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는 뉴스만 봤을 때는 치매가 아닌가 막 이럴 정도였는데 원래 실언이 좀 많았나 봐요. 젊을 때부터. 평가로는 클린턴, 부시 시절 부통령에 비해서 역대 부통령들에 비해서 바이든은 참모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외교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동북아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때 방한을 했고 그때 당시 박근혜랑 미팅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 했던 말이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한 건 좋지 않다. 미국은 한국에 베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일본에 가서 아베와 미팅했을 때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베가 거의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일본인들 특유의 그런 게 있죠.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 다시 신사참배를 하면서 백악관이랑 부통령 자격으로서 일본에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평가로 성소수자 인권에 매우 친화적이라고 해요. 동성 결혼 법제화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생방송에서 동성 결혼을 찬성한다는 인터뷰를 해서 오바마가 좀 이렇게 곤혹을 약간 이렇게 당황했나 봐요. 오바마는 좀 이렇게 표에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생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오바마가 힐러리를 부통령 후보로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여러 번 생각해서 한 말이면 상당히 자기 소신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약간의 말실수였다고 합니다. 성격 좋은 백인 할배 이미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말실수도 자주 하는 편이고요. 이런 이미지. 기타 사항입니다. 매년 12월 18일은 일을 하지 않기로 유명하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아내와 장녀의 기일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남의 연설문을 자주 베끼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태연하게 엄청난 양을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20대까지 말을 더듬다가 극복을 해서 그런지 반대급부로 실언을 좀 많이 한다고 해요. 오바마 재선 성공으로 2기 취임식을 가졌을 때 내가 미국 대통령임이 자랑스럽다 이 말을 바이든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 서명을 하고 나서 오바마랑 포옹을 하면서 This is a big fucking deal 이라는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송일 그대로 타고 나갔나 봐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식 축하연설에서 본인이 졸업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교 졸업식에 축하연설을 하러 가가지고 중국은 숨쉴 자유가 없다 이런 말도 해서 중국에서 또 크게 언론에 나온 적도 있다고 하고요. 일본을 순방하고 있을 때 한 기업에 방문해서 그 기업의 여성 직원들에게 당신 남편들이 당신들 일하는 걸 좋아하느냐라는 말을 해서 또 대서특별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기로는 한국이랑은 오히려 별 트러블이 없는 이렇게 뭔가 좋은 기억만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일본, 중국이랑은 좀 말실수도 많이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확고한 총기 규제론자고 예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과 친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교환한 적이 있는데 한국 정치인을 만나거나 뭐 그럴 때마다 그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오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영상은 1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편 영상은 바로 다시 녹화를 할지 혹은 다음에 녹화를 해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할 게 좀 있어가지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